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경선 압승 배경과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선 전략에 대해서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후보는 1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88.15%라는 수치는 비교가 의미 없는 말 그대로 압승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50%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땐 이번보단 경선 주자가 더 많았던 걸 감안해도 2위인 이낙연 전 총리와 20%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엔 1, 2위 격차가 80%포인트가량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자, 이처럼 큰 격차의 배경은 뭘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 후보가 지난해 총선과 두 차례의 대표 연임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데 따른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소위 비명행사라는 논란을 겪으면서 친명계 인사들을 대거 원내에 입성시킨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세론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순회 경선 지역이 충청권이었는데 이것도 처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죠. 여기엔 경선보단 본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텃밭인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당락을 결정해왔던 민심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 충청권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때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세종을 제외한 충남, 충북, 대전에서 모두 밀렸습니다. 14대부터 20대까지 7차례 대선에서 충청권이 선택한 후보는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창당 후 처음으로 충청에서 경선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과는 정반대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자만 8명에 달하는데요. 예비 경선과 최종 양자 경선까지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후보 4명의 첫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중도 확장과 당심 사이에서 고심하는 장면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 탄핵에 반대했는데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김 후보는 계엄에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 후보 입장에선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강조한 반면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 입장에선 중도층과 당심을 모두 절충한 답변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경선에서는 당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도층에 좀 더 강점이 있는 걸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는 물론이고 이제 당 지지세에서 앞선 걸로 평가받는 김 후보와 나경원, 홍준표 후보 모두 최근 중도 확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세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